네, 오늘은 나라살림 세계사 스파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웬 뜬금없는 스파이냐? 이 스파이는 개인적인 스파이도 있겠지만 결국 나라가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 스파이들이 뭐 자원봉사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돈에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나라살림 세계사의 스파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1895년에는 청일전쟁이 있었고 1905년에 러일전쟁이 있었거든요. 청일전쟁 때는 정말 일방적으로 일본군이 이겨가지고 청일전쟁의 결과 대만이나 산동반도 이런 데를 얻었거든요. 그때 삼국 간섭이 일어나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이 간섭을 해가지고 산동반도를 뺏어가지고 독일이 가지고 만주도 러시아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일본에서 전쟁을 이겼는데 도대체 우리는 얻은 게 뭐냐? 뭐 이런 불만이 이제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안 되겠다. 러시아랑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영일동맹을 맺어서 영국을 자기 편으로 한 다음에 일본이 이 러시아를 공격을 해요. 그 뭐 러일 전쟁 관련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러일 전쟁은 일본이 약간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가 패전을 한 건 아니에요. 일본군이 거의 2배 가깝게 전사하면서 겨우겨우 함대를 격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러시아가 일단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행군이 좀 더뎌서 좀 늦게 지원군이 온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1905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트로츠키, 레닌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할 여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만하자. 미안해. 만주에서 물러나 줄게. 이 정도 해주는 거 정도로 해서 강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 러시아의 혁명이 왜 일어났나? 물론 러시아의 계급적인 어떤 대립구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상당히 촉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일본인 스파이예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무관으로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도 무관을 했거든요. 이 무관은 서로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상하고 뭐 이런 거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무관들이 사실은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공작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약 100만 엔 정도 썼다고 합니다. 이 100만 엔은 지금으로 치면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일본군 세입이 한 2억 5천만 엔 정도 됐던 시절이었는데 100만 원 엄청난 큰 돈이었던 거죠. 웬만한 나라 국방비를 넘어설걸요 아마. 그런데 이걸 이제 일본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전쟁을 단기 결전으로 빨리 매듭 짓고 빨리 강화를 맺어서 얻어낼 건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강화 조약을 수용하는 쪽으로 몰고 갔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갔으면요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전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국력의 70%를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러시아는 여기에 한 10%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하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도 군대가 있죠. 아무튼 아카시를 비롯한 일본 외교단이 내란 유도 공작을 한 거예요. 특히 불평분자, 혁명운동가,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촉해가지고 이들한테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사보타주, 무장 봉기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켜갖고 전쟁 그만하자.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반전 여론을 크게 일으킨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레닌 같은 사람도 만나가지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레닌은 아마 그래도 최소한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그건 조국을 배신한 행위다 그랬고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타타르 사람인데 이 왕조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독립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득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레닌에 대한 평이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의 안중엔 단지 국가가 있을 뿐 자기 목숨도 없고 사례사욕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아마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킨다면 분명 레닌이 그 지도자가 될 거다. 예측을 한 거예요. 정말 정세분석이 탁월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러시아 진짜 혁명,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12년 전이거든요. 이미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1905년 1월 22일 날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어요. 이 가풍신부란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하고 함께 행진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가서 우리 사정을 얘기하자 했는데 황제 쪽에서 총을 쏴버린 거거든요. 그 행진을 주도한 가풍신부도 이 아카시 대자가 주요한 공작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 나고 일본인이 거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여순이라고 하는 지금 요동반도의 끝에 있는 게 미순이라고 해서 우리 한자로 여순이거든요. 거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처음 있는 승리였어요. 일본의 육군에서. 러시아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가 이제 분노한 러시아 대중들에 의해서 무정부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참고로 피해 일일 사건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인 겁니까? 그들은 황제한테 항의하러 간 게 아니라 황제여 우리를 좀 제발 보살펴 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황제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황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게 원래 혁명이잖아요. 지배계급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을 때 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 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소설도 있고 영화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을, 큰 돈이지만 그 돈이 아마 전쟁 비용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 효과가 있었다.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이 아카시 대자는 이 공을 세워서 크게 승진을 해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헌병군 사령관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엄청난 폭력으로 칼차고 막 학교도 들어가고 막 그 선생들한테도 시키고 그 의병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아무튼 이 아카시 대자는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되는데 가장 또 혁혁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대만으로 가서 대만 총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승진을 했죠. 대만에 가서는 근데 너무 인자한 총독이었답니다. 자기 이룰 걸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 않고 친일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카시 모토지로 남작이라고, 나중에 남작 직위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증오의 대상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크게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예산이라고 본다면 이 공작금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한 일본 군인으로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